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8일 월요일 아침 오프닝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부터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지난달 삼성 스펙 4호의 상장 이후에 이번 달에는 삼성 머스트 스펙 5호까지 상장 직후에 급등세 보이고 다시 급락하는 스펙 종목들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죠. 네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펙 주식은 원래는 이제 고수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보면 이제 2,000원 미만에서 사면은 그때는 이제 좀 기다리면 올랐고 최근에는 워낙 이제 이런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삼성 머스트도 이제 4,000원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최근에 오른 상태에서는 한 5,000원에서 아니면 4,000원 요 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으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급등 후에는 또 언제 급락이 될지 몰라요. 물론 이제 계속 상승을 갈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무너지면 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우리 스펙 주식은 일종의 뭐 정치 테마주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언급해드렸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급등한 가격에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급등했다고 막 따라 들어가다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도 주의해가지고 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또 오프닝벨 2부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코스닥과 함께 오름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 0.12% 소폭 상승한 3,306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2% 상승하면서 1,017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또 살펴보시죠. 매매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100억 원대 그리고 외국인 200억 원대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개인이 1,300억 원대의 물량 사들이면서 이 매도세를 모두 커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도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70억 원대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지금 삼성전자 오름세 약하지만 소폭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25% 상승하면서 81,8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56% 하락한 126,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금도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0.97% 상승하면서 156,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0.73% 하락한 40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세입니다.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0.48%, 0.44% 각각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0.12% 하락한 84만 8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홀로 상승세입니다. 1.51% 빨간불 켜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강세입니다. 2%대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6,800원에 셀트리온 제약 15만 8,8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시젠도 오늘 상승세 좋습니다. 3%대 대폭 상승하면서 8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2%대 파란불 켜면서 20만 6,6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펄어비스 오늘 같이 카카오게임즈와 함께 내림세입니다. 0.81% 내려온 6만 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CJ ENM도 탄력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2.49% 파란불 켜면서 17만 9,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오늘 상승세 좋습니다. 3%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33만 5,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먼저 진단키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기업들의 진단키트 수출 허가 소식이 많이 알려지면서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오늘 4%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3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PCL은 보합권입니다. 오늘 휴마시스 2.62% 상승한 19,600원에 랩지노믹스 3.83% 상승했습니다. 수젠텍 오늘 1.72% 상승했고 시젠 역시 탄력 좋습니다. 3.93% 상승한 87,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NA-링크도 오늘 탄력 좋습니다. 4%대 오름세 이어가면서 4,220원 선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혈장 치료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60%나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죠. 오늘 PHC가 탄력 굉장히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23.59% 상승한 1,860원에 체결되고 있고요. 서린바이오 4.23% 상승하면서 22,2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와 레몬 모두 3%대 상승률 받아내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오늘 일신바이오와 함께 소폭 상승했고요. 에스맥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유니온제약만 오늘 홀로 1%대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제지주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국제 펄프 값이 인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지난달 가격이 60%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제지 종목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풍제지 0.87% 상승했고요. 상승세 이어가다가 지금 다시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오늘 1%대 탄력 이어가면서 2,305원에 체결되고 있고요. 아시아제지는 탄력 받았습니다. 1.66% 상승하면서 5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포장이 오늘 상승세 좋습니다. 3.69% 대폭 상승하면서 2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무림페이퍼와 세하 모두 1%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유진 캐스터 통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진단키트, 제지, 혈장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보면 이슈가 이제 예년 같으면은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단은 그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 MWC라고 이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제 매년 개최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스페인에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네. 여기 오면 이제 한국관이 있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한 23개 업체가 거기에 이제 전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온라인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항상 이때 되면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좀 약간 좀 거의 좀 벗어나지 미미하죠. 않나 생각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리 증권사 레포트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목표가를 이제 10만 원으로 이제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은 이제 목표가를 내렸으니까 이제 이거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반대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목표가를 내렸을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미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목표가를 하향할 때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목표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오늘 견조한 어떤 흐름 보이기 때문에 네. 지수가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그러네요. 때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7월 초에 아마 실적이 발표되면서 물론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아마 그때가 아마 시점이 오히려 그 저점이 아니겠는가 해서 네.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유가가 지금 보면
우리가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뭐 37불, 뭐 30불 이렇게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74불 거의 더블 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유가가 오르면 결국에는 이제 중동의 어떤 그 프로젝트가 또 이제 계속 발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일단 현대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GS건설, 건설주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SOL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제가 볼 때 유가 뭐 정제 마진이 또 오를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또 대우건설은 지금 이제 M&A 뭐 어디가 한다는데 지금 대우건설 자체에서는 네.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회사인데 우리보다 못한 회사가 인수를 한다라 가지고 이제 인수 후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대우건설이 일단은 뭐 결정되어서 하락하는데 과연 뭐 어디가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우건설이 좀 특징지로 보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지도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바이오주들이 우리 진단키트 관련지들이 오르면서 아마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은 항상 뭐 테마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 또 특징적인 거는 이제 정치인 테마 중에서 이제 한국 선저라고 또 홍준표 관련주가 오르는 반면에 지금 이제 최재형 관련주하고 김도영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최재형 관련주는 뭐 예상과는 달리 대선에 직행할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동연 관련주도 김동연 스티치가 아마 애매한 것 같아요. 야당으로 나오자니 이렇고 여당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PM 풍년도 오늘 하락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마 앞으로는 아마 정치인 관련주들이 아마 굉장히 이거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소량으로 해서 아마 흐름을 타시면은 수익이 날 것 같고 아니면은 잘못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르 같고요. 역시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증권주는 당연히 오릅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뭐 장이 좋건 나쁘건 뭐 매매 수수료 이런 거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증권주는 지수가 오를 때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증권주들이 뭐 키움증권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마 접근하면 좀 쉽지 않을까. 그러고 지금 또 특이한 거는 해운주들이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BDI 지수가 지금 거의 뭐 3,300선까지 왔어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호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HMM이라든가 뭐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아마 해운주들도 우리가 아마 유심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테마로서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그다음에 네. 지금 보면은 그 삼성동에서 이제 봉온사로까지도 거기도 이제 지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뭐 그래가지고 이런 그 지하 관련 특수건설 뭐 이런 관련주들이 아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들 아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특징주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진단키트 제지와 혈장치료제에 이어서 지금 또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중동 프로젝트 특수를 노릴 수 있는 현대건설과 또 GS건설도 짚어주셨고요. SOL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홀로 대우건설만이 조금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약세 보이고 있고 바이오주가 오히려 반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김동연 관련주인 PM풍년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보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기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일단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또 주간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해서 한번 같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6월 21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21일. 이번 보면 이번 주는 역시 지난주는 일단 대선 관련주들이 계속 뭐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맞습니다. 뭐 네. 갑자기 이제 최재형 관련주가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뭐 네. 한세 MK, 뭐 오픈베이스, 영화금속, MH네탄, 이루원, 한일단조, 서한 PPI, 한국맨리티, 피닉스 소재, 인포뱅크인데 지금 사실 보면은 뭐 최재형 관련주라는 거는 실제로 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 그동안에 이제 우리 윗세대를 보면은 이제 경기고 서울대 인맥이 거의 지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엄청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겠죠. 항상 제가 볼 때는 최재형 관련주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관련주보다 저는 막
몇십 배까지 나오시다고 보고 아마 네. 웬만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수뿐만 아니라 뭐 사회이사, 감사, 사내이사 따지면은 그럼요. 그렇죠. 거의 뭐 최재형 관련주가 아닌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진짜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항상 보면 이제 새로운 종목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동현 관련주도 PM풍령, 코메론, 뭐 세부 MEC, 윈하이텍. 뭐 뒤에 언급한 종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이제 분류가 되면서 이제 김동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오늘은 좀 빠지고 하락하는 있죠.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오리컴, 오리엔트 바이오, 이재명, 그다음에 옵티시스, 하태경 관련주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특징 세트가 됐고요. 그다음에 역시 뭐 코로나19 관련주 가지고 뭐 넥스턴 바이오, 시젠, 서린 바이오, 진원 생명과학, 캐먼 엑세스 바이오 역시 계속 이런 종목들도 뭐 하루 급등했다 급락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어떤 매수 타임을 잘 잡으면은 아마 코로나 관련주도에서도 아마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이제 한세 MK 섬유주인데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800억대 이제 의류 사업인데 뭐 대표이사가 뭐 KS다 그래가지고 최재형 관련주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역시 최재형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역시 영화금속, 네. 자동차 부품주인데 또 이 회사는 또 어떤 그 학교가 아니라 지연, 경남 창원시 진해에 일단은 소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물 부품 사업인데 그래서 아마 최재형 그분이 또 고향이 그쪽인가 보더라고요. 네. 진주 이쪽 진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넥스턴 바이오는 일단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열 성형점 기계주인데 또 바이오 사업을 하면서 아마 주관사인 뭐 MPS에 투자를 했다 가지고 일단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PM풍년은 이제 주방기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역시 김동현 관련주로 묶이면서 일단 28%대 상승을 했고요. MH 에터놀은 일단은 진해 리조트가 있는 회사고 원래는 이제 그 술을 만드는 주정 네. 관련 회사인데 일단은 또 최재형 씨 지연 관련해 가지고 또 올랐고요. 이루원도 역시 KS 올랐고 그다음에 파커스는 이제 좀 틀려요. 요거는 이제 전자 부품주 이제 프린터 부품하고 LED 사업을 하는데 아마 헬스케어 브랜드 알록이라는 어떤 신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개별 등락으로 보고요. 이런 종목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연속성이 네. 없자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일 단저 역시 창원에 일단은 이제 부동산을 보유한 데라 가지고 최재형 관련주인데 이 회사도 역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산 부품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컴은 아시다시피 이제 보면은 두산그룹의 이제 대표적인 광고 회사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관련주 왜냐하면 이제 두산그룹이 이제 중앙대 어떤 그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또 이제 이재명 관련주를 엮여서 올랐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컴이 계속 워낙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두산그룹이 요새 조금 약간 좀 어렵거든요. 자금면에서 아마 이래서 아마 우리컴이 과연 이런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한가는 가지 못했고 일단 20%대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한세 MK 이제 가장 많이 오른 물론 이제 최재형 관련주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형이 축소되는데 수익성이 증가됐다. 이 회사는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브랜드가 많죠. 네. TBJ, 엔듀, 버카로, MB에서 이제 버카로가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10대에서 20대 연령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연령대를 또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한세 MK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프를 진출해서 LPGA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2016년 8월부터 매장전을 시작했는데 뭐 LPGA나 PGA 보면 이제 선수들이 옷에 여기에 마크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한세 MK가 단독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뭐 중국 법인의 관계사가 있다 했는데 일단은 회사 현황을 일단은 이제 브랜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BJ 더 베스트 진인데 1994년에 상표를 등록하고 이제 법인을 95년에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보면 IMF 때 이제 시장이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때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중저가
이제 이지 캐주얼을 선호하게 되어서 아마 이 회사는 여기에 이제 이 브랜드의 어떤 타겟을 이런 것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백화점 및 이제 대리점 영업을 개시한 게 98년이었고요. 또한 이때 이제 면 팬츠하고 편안한 상의류를 일단 확대 전개함으로써 성공을 거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이제 백화점 내 뭐 여러 가지 전략을 하면서 감각적이고 실용적이면서 트렌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게 이제 TBJ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엔듀인데 엔듀는 이제 어뉴 디자인 오브 이스트 앤 웨스트 해가지고 이제 2005년에 올드 앤 뉴에서 이제 엔듀로 이제는 바꾸면서 리뉴얼해서 이제 런칭을 한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드 앤 뉴는 원래 이제 도회적인 느낌의 모던한 스타일의 어떤 스트리트 어번 캐주얼을 유지하면서 이제 모던의 시크의 도회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시크함과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캐주얼 브랜드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결국에는 감성 캐주얼로 전환이 되면서 스타일리스 조닝의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고급스러운 일단 캐주얼 브랜드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버커로. 저는 이제 버커로 오면 옛날에 캥거루가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네. 각인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짐 브랜드, 네, 청바지로 유명하죠. 그렇죠. 네. 92년부터 95년까지 이제 런칭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이제 결국에는 해외 브랜드가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는 사실 좀 이런 사업을 접다가 다시 2004년 2월에 재런칭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회사는 기존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서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버카르는 더 뛰어난 제품이니까 그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감한 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서 일단은 성공한 브랜드인데 이 회사는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이제 고급 원단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네. 일본이라든 홍콩, 유럽에서 수입해가지고 일단은 고급 원단을 재료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워싱 기법, 뭐 핸드크래프트인데 네. 여기 볼 때는 뭐 이게 어떤 그 기술이겠죠. 네, 기술인데 그렇죠. 이제 프리미엄 진에서 느낄 수 있는 핏을 전달하는 패턴을 개발했다. 저는 이제 피트의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친구 중에 이 브랜드만 입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좀 드드러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핏이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하여튼 뭐 이게 좀 저는 이제 옷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 뭔가 이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결국에는 새로움과 낡음의 친숙한 조화를 표현하며 뉴욕의 50년, 60년대 진의 향수를 재해석하여 레트로 모더니즘을 컨셉으로 한 어떤 오리지널 대림진 캐주얼 브랜드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다양한 또 히트 아이템이 있거든요. 와이드 버기라든가 프리버진, 스키니벅, 스모키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일단은 버카르로 해가지고 이제 브랜드를 이제 넓혀가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버카르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네. 브랜드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NBA는 일단은 이제 뭐 우리 미국의 농구죠. 농구로 그렇죠. 이제 리그가 NBA인데 일단은 17세부터 25세까지를 이제 메인 타겟층으로 했는데 지금 뭐 1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로 일단은 넓혔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NBA 팀의 어떤 캐릭터하고 이미지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멀티 스트리트 캐주얼을 추구한다.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아마 중국 시장의 매장 확대를 위해서 일단은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사는데 또 얘기한 아까 이제 골프였죠, 골프. 그래서 아마 2016년 8월에 LPGA 골프회를 런칭했고 2019년에는 PGA 투어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일단은 골프회를 런칭했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은 뭐 다 여기 옷에 PGA, 뭐 LPGA 마크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한세 MK가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는 LPGA 일단 골프의 선수단을 창단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후원 선수 도합 뭐 11승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KLPGA까지 이제 포함해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작년에는 아마 12명의 선수가 LPGA와 PGA 투어 골프를 했고 필드를 누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뭐 홍보 대사로 일단은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 회사 핵심 역량은 뛰어난 상품 기획력,
앞서 나가는 상품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이런 피드백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아마 뛰어난 상품 기획력. 그다음에 이제 유통 채널 확보해 가지고 이제 백화점의 유통망 확보력이 일단 이 회사의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 절감 및 생산 관리 능력. 그다음에 이제 업계 최고의 홍보 및 마케팅 능력. 그래서 보면은 당사 브랜드 컨셉과 일치하고 아마 주요 고객층에 쉽고 빠르게 각일시키는 모델을 선발해서 그 스탁성을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유명한 연예인을 일단은 뭐 하겠지만은 선발하겠지만 자기네 회사하고 콘셉트에 맞는 이런 사람들을 선발한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워싱 기법과 핸드크래프트, 이게 결국에는 뭐 장인들이 그만큼 이제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특한 핏을 전달하는 어떤 패턴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 단순히 업체하고 할 때 뭐 직원들을 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임원하고 관련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영업을 함으로써 일단 또 디자인을 상호 교류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최고의 워싱 기법으로 캐샌드, 뭐 엠버, 브러쉬 등인데 어쨌든 간에 계속 이 회사는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다. 단순히 뭐 제가 볼 때는 최재형 관련자는 저도 뭐 이렇게 유심히 안 봤는데 네. 회사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는 이제 버코로라는 게 제가 아는 브랜드인데 네. 이제 그 회사라도 일단은 좀 괜찮았는데 문제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네요. 2019년, 20년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코로나의 여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서 아마 네. 올 1분기에는 그래도 적자지만 적자폭이 상당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2분기 이후부터는 뭔가 또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되고, 시총은 1,157억, 매출액은 2,200억. 뭐 우리 펀은 일단은 뭐 적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을 거고요. 최근에 보시면 지난주에 20일이라고 22일, 24일 3일간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네. 지금 이제 오늘은 빠지면 그래도 이 주가가 4,800원에서 거의 뭐 10,000원까지 온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개인들하고 기타 법인들이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9,490원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 연초만 해도 결국 3,500원에서 네. 9,500원. 사실 오른 거가 얼마 안 돼요. 금방 단기간에 또 그러네요. 5,000원에서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급락 뭐 오늘 빠지고 있지만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최재형 씨의 또 행보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또 빠졌을 때는 또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뭐 그런 정치인 테마주를 떠나서 간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그러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네.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22일로 넘어갑니다. 6월 20일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단은 이제 특징 세트인데, 이제 옵티시스 아까 뭐 하태경 관련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코세스, 동아일텍, 선익 시스템, 엔텔스, 자이언스텍, 에이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시향센터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많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그때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를 했어요. 네. 국가지인데 이 종목도 아마 4만 원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네, 여러 번 이 회사가 언급하시죠. 6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5만 원 후반이니까 거의 뭐 제가 50% 말씀이 나서 가까이. 거의 뭐 네. 50% 이상 오른 종목인데, 아마 메타버스 관련주는 이제 정치인들이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계속 이 테마로서 아마 계속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이 테마 자체가 우리 메타버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여 가지고 KBI, 동국실업, 대유에이텍, 화신전공, 삼성공조 이런 종목들이 또 심심치 않게 오르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삼성공조도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아마 네. 자동차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계속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강 관련주에 가지고 또 포스코 강판, 심팩, 강진실업 이런 종목이 또 특징 세트가 됐고요. 일단은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한세, MK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옵티시스는 일단은 이제 통신 부품 사업에 가지고 시총 1,300억인데 일단은 디지털 강링크 기술을 보였는데 이따가 제가 다시 자세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세스 반도체 디스플레이즈인데 역시 장비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 리드, 그다음에 LED,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 기술이 있는데 일단은 아마 메타버스 관련주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넥스턴 바이오는 역시 우리 코로나 관련주겠죠. 아마 당뇨병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한 어떤 국내 기업 이제 물색 중에 부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일단은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아마 희귀 질환으로 봄으로써 아마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또 종목이 하나가 아마 넥스턴 바이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처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단은 줄기세포 관련주죠. 그래서 네. 이 종목이 한때는 6만 원까지 갔다가 거의 뭐 10,000원 이하까지도 빠져가지고 주가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좀 다시 일단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네이처셀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종목이 공매도의 어떤 타켓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공매도가 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네이처셀은 아마 오를 때마다 아마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아마 우리가 유심히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동아일텍은 이제 디스플레이주인데 일단은 검사 장비인데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 그 선익 시스템이 있는데 선익 시스템에 일단은 최대 주주가 동아일텍이라 아마 동반해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GETS는 이제 폐기물 관련주인데 아마 뭐 자회사를 뭐 철강이라든가 바이오가 있어서 KGETS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보는 일단은 산업용 필름 사업인데 일단은 김동현 관련주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요. 영풍 정밀은 일단 기계주 펌프 사업인데 아마 또 해주 채시해가지고 또 이제 종친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풍 정밀 나오고 그다음에 KBI 동실업은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일단은 옵티시스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세계 최초로 디지털 광링크를 개발 판매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료 영상이라든가 뭐 디지털 사이니지, 교육, 방송 등 여러 분야에 일단은 선명한 장거리 영상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강링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컴퓨터라든가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여러 가지 일단은 디지털 강링크를 개발해서 일단은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응용 시장은 의료 진단 장비, 이제 원격 진료에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수술 장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야가 일단 이 회사의 어떤 특성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영업수익 생산은 일단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1국가 1대표 협력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한 나라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거래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한 나라마다 이제 한 개의 어떤 거래선만을 두는 어떤 이런 특별한 아마 전략이 아마 먹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발굴하는 응용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 진단 장비, 진단 영상 전송, 그다음에 수술 장비, 수술 영상 전송, 그다음에 LCD 등 대형 제조 설비 공장의 어떤 뭐 키보드라든가 이런 전송, 그다음에 컨트롤 룸처해가지고 뭐 소방 관제라든가 교통, 발전 설비, 명령 통제, 그다음에 철차형 영상 정보 장치, 기타 응용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디지털화와 FPD,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어떤 등장에 따라 전성의 한계 극복과 효율화를 위해서 아마 강전성 링크로 대체 혹은 창출된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떤 대체 시장이 아마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는 일단은 경쟁 요소는 뭐냐면은 아마 세계 최초로 디지털 강링크를 상용화한 회사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레이저 기술, 고속 신호 전송 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과 강 부품의 정밀 패키징 기술 등의 어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다. 그래서 보면은 약 이 회사는 이제 10년 이상의 자체 개발한 강 패키징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약 50종에 가까운 다양한 종류의 일단은 제품을 확보가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경쟁 요소 요약을 하면 이제 기술력에서 전송 품질, 그다음에 호환성, 그래서 뭐 거의 뭐 에러율이 제로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품질별 신뢰성, 제품 가격, 유통망 확보해가지고 일하는 경쟁 요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또한 세계 최초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정과 신규 시장에 도전해가지고요. 세계 최초로 2000년에 DVI 강링크 케이블을 개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죠. 2008년에는 새로운 영상 전송 표준
디스플레이 포트 강림크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해서 아마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고유 생산 설비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이 회사는 이제 영상용 디지털 강링크가 강통신 기술을 AV 기술과 접목시킨 최초의 제품으로 일단은 아마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제품에 관한 사항은 제품 매출이 영상 신원 강링크 여기 이제 68%를 차지하고 케이블이 약 27%를 차지하는 회사가 됩니다. 네. 가격 변동 추이도. 예, 그래서 뭐 가격 변동 추이는 이거 지나갔네요. 일단 뭐 내수 보시면은 뭐 영상 신호 링크가 이제 24만 원 정도 그렇죠? 네. 이제 계속 좀 내려가고 수출 단가는 약 한 13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PC 인터페이스는 약 18만 원. 그래서 단가가 좀 이렇게 좀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일단은 그래도 아마 매출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조금씩 아마 영업이익을 그래도 내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1,429, 매출액은 204억인데 펀은 조금 아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코스닥의 뭐 IT 업종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어요. 21일도 올랐고 22일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마 23일, 24일 계속 올라서 주가가 이제 15,000원대에서 25,000원대까지 이제 거의 뭐 28,000원까지 갔었네요. 네. 거의 뭐 2배 올랐죠. 뭐 단기간에 거의 이제 뭐 2배 이상, 뭐 3배 가까이 오른 이런 종목이 옵티스에서 일단은 뭐 아직은 추세는 일단은 살아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23일로 넘어갑니다. 네. 6월 23일 보시면은 역시 정치인 관련주여 가지고 우리 유승민 관련주가 아마 지지율이 뭐 10% 정도 넘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날 이제 유승민 관련주가 올랐는데 네. 역시 대신정보통신 3일기업공사 SDN 대륙제강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관련주 이제 복당이 되면서 이제 한국선제, 휴맥스홀딩스, 경남시틸이 이런 정치인 관련주가 되겠고요. 역시 이날도 진단키트 관련주 해가지고 휴마시스, 시즌 엑세스바이오, 수젠텍, 나노tek, 팜젠 사이언스 그래서 아마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계속 순환하면서 올려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휴마시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료기기 제조업이고 진단키트 관련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고바이오는 지금 이제 상장이 원래 폐지됐어야 되는데 아마 상장 유지 결정으로 해서 이날이 이제 첫날 상한가인데 네. 계속 3일 연수 상한가를 쳤고 네, 아마 지금 4거래일까지. 오늘도 그렇죠. 강한 것 같아요. 4개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헬스케어 관련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은 일단은 이제 우리 바이오 신약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자회사 VGXI의 mRNA 백신 원료 CMO 공장 증설 가치가 이제 대평가됐다 해서 상한가 됐겠고요. 아마 대신 정보통신은 아마 데이터 서비스업인데 유승민 관련해서 상한가. 그다음에 3일기업공사는 GMP 시공사업 이게 이제 제약회사들의 이제 그건데 어쨌든 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성재는 일단은 홍준표 관련주 선제 가공업인데 보시면 이제 피팅이나 이제 밸브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근데 유승민 관련주는 상한가를 쳤는데 홍준표 관련 상한가를 못 쳤고요. 그다음에 SDN은 유승민 관련주 선액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줌 인터넷은 이제 검색 광고 사업인데 아마 KB증권과 합작으로 해서 만든 회사가 있어요. 테크핀 기업 프로젝트 바닐라를 통해서 MTS 바닐라 출시 소식에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휴맥스 홀딩스는 일단은 셋톱박스 제조업이고요. 전자장비 개발 시스템 판매업인데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묶이면서 올랐습니다. CJ는 뭐 진단키트 관련주 잘 아는 회사가 되겠죠. 그럼 일단 휴마시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2000년에 체외 진단 의료기 생산 기업으로서 스펙 하이 투자증권의 스펙으로 인해서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주력 제품으로 산부인과, 심혈관, 감염성, 암 질환에 사용되는 POCT 자동 면역 분석 장비 휠비킨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분석 시약, POCT 면역 정량 분석 기기 신규 마커 개발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일단은 뭐 베트남에 일단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사업 계약은 이 회사는 뭐냐면은 네. 면역 정성 집단 그거의 어떤 진단 제품군에 대해서는 아마 국내 최초로 일단은 이제 개발을 했는데 세계에서 미국 회사의 두 번째로 2004년대 심혈관 질환 진단식 제품군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심혈관 질환의 어떤 그 다중 정량 POCT 검사 키트 자체가 이 회사의 어떤 하나의 기술축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성 호르몬 검사 요거는 또 3건의 국제 특허를 마쳤다 해서 아마 매우 큰 어떤 제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말라리아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RDT5가 일단 최상위 제품군으로 해서 WHO에서 일단은 인정을 한 회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 표지자 제품군도 일단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2006년부터는 다중 POCT 면역 정량 분석기기 해가지고 휴비 쿠안 프로가 2010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제품인 휴비타스가 일단은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 회사는 이제 해외 30개국에 일단은 제품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규 고객 확보를 하고 있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술은 바이오 원료 제조 기술, 그다음에 CMOS 기반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 그다음에 대량 생성 기술, 나노 파티클 제조 기술, 제조화 기술, POCT 어널라이저 제조 기술. 그래서 뭐 저는 기술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기술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이름이 되게 낯이 익은 게 그 편의점에 가니까 진단 키트를 팔더라고요. 네, 그 회사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품 속에는 정량 분석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비칸 프로라는 거는 일단은 전혀를 사용해서 15분 내에 최대 6종의 마크를 동시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혈관 질환, 여성 호르몬, 암 표지자 등 검사 적용 범위가 넓다. 뭐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심근경색 검사, 감염성 질환 검사, 호르몬 검사, 암 표지자 검사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코비드 자가 진단 테스트죠. 그래서 보면은 양성 및 음성의 결과를 15분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제품은 3일에 한 번씩 24시간에서 36시간 간격을 두고서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연속으로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약국에서도 팔고요. 이 회사는 보면 매출액이 정성, 일단 인펙션 디지즈 가지고 이제 감염병, 그다음에 퍼틸러티, 뭐 비만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단은 매출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됩니다. 제품 가격은 일단은 래피드 빠른 병 치료 진단하는 거는 약 3,856원의 내수가 수출 가격 2,500원. 나머지는 뭐 1,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도에 457억에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였다가 한 번에 이제 만회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바이오 어떤 기업들은 계속 적자들은 한 방에 만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맛에 투자를 하는데 시총이 무려 이제 6,537억이고 매출액은 457억인데 일단은 이런 거를 반영이 돼가지고 일단은 주가 급등을 했고요. 지난주에 보시면은 6월 23일 날 상한가 21일 날도 올랐고요. 22일 날 잠시 조정받다가 23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속해서 일단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가가 올 3월에만 해도 5,300원의 주가가 28,000원까지 갔어. 다시 올랐죠? 10,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20,000원대를 타치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네, 하시죠. 그럴까요? 네, 지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오시면서 휴마시스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휴마시스 지금 보니까 19,100원대에서 그리고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면서 19,700원대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6월 23일까지 특징주 섹터별로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6월 24일 특징 섹터에서 대선 관련주와 자동차 부품주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다시 이어가 볼까요? 대선 관련주 6월 24일은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관련주는 제가 언급은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관련주도 다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특별한 거는 이제 성우 하이텍, 세종공업, 로스웰,
DRC 구형된 또 새로운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로 일단 올라왔고요. 한스 MK, 솔고바이오, 네오오토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변속기 사업.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자세히 할 거고요. 애니능률은 뭐 교육 서비스 사업. 네, 여러 번 짚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신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전기차 보급 파트너십 확대를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임팩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밸브, 케이블, 브레이크 제조업에서 아마 이런 그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네오리즈는 일단은 이제 보안 게임 사업인데 이제 여신 전쟁이라는 이런 게임을 올해 아마 중국이랑 합작을 해서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여신 전쟁 게임을 해서 올랐고요. 클라우데오는 일단 윤석열 관련주, 강진실업은 일단 철강주인데 중성 철강주가 반등이 되면서 아마 순환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원유큐브도 역시 윤석열 관련주. 네오오토는 어차피 이제 자동 변속기는 이제 기어를 이제 주요 제품이 기어예요, 기어류. 네. 보면은 이제 피니형 기어, 디프 어셈블리 대형 기어. 그래서 보면 이제 차량의 동력을 전달하는 건 이제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데 뭐 클러치라든가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 샤프트, 디프 어셈블리가 이제 주요 구성 부品되고요. 예산은 이제 목표 시장은 걸건히 현대차하고 기아차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피니형 기어 시장, 그다음에 또 대형 기어인데 기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저도 다 잊어버린 네. 것 같아요. 올해 옛날에 좀 알았었는데. 그다음에 합격하고 이제 계시는군요. 중학교 때 공업을 배워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니형 기어, 뭐 납품업체가 뭐 당사 포함 한 군데다. 뭐 디프 어셈블리는 4개 업체가 경쟁사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멕시코 공장에 이런 어떤 거 어널리스 기어를 완성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네. 뭐 시장 점유율은 일단은 현대 트랜시스의 68%, 네. 그다음에 현대차 15, 기아차 5%에서 아마 현대그룹이 일단은 주요 매출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전동차, 전동화해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피니형 기어를 수주해가지고 2020년부터 양산 납품에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여기 디프트 드라이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 트랜시스의 전기차 감속기 부품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수주를 해가지고 아마 2022년부터 양산을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제품 역시 기어류가 대형 기어가 55%, 피니형 기어가 38% 해가지고 대부분이 네. 일단 기어에서 하고요. 네. 아마 실적 자체 보시면은 시총은 1,020억, 매출액은 1,175억인데 역시 지난주 일단 목요일,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주가가 일단은 8,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6월 25일 일단은 이제 미국이 인프라 투자에서는 일단은 협상 타결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해운주들이 올랐고 진성T, 이씨, 네. 두산파켓. 그다음에 금융주는 이제 은행주라는 뭐 중간 배당 기대감으로 올라서 이런 은행주하고 일단 보험주들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 이재명 관련주, 민주당이 경선을 연기 안 하는 바람에 일단은 LS 네트워크스, 이스타코 이런 종목이 올랐는데 일단 LS 네트워크스가 일단은 섬유 상사 사업을 하고 LS 그룹 3세 경영, 그다음에 솔고바이오, 아모센스는 이날 첫날 상장이 되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도 오른 것 같고 네오오토 네. 아까 말씀드렸고 프로스테믹스는 이제 미국의 악템나 긴급 사용 승인수도 있고 또 윤석열 관련주로도 부각이 그렇군요. 됐고요. 네. 나노스톤은 일단은 휴대폰 부품인데 강화 필터 사업해가지고 펩타이드 약물 관련해가지고 CDMO 이런 플랫폼 소식으로 올랐고요. 네. 나노스 이녹스는 오랜만에 좋은 흐름 네, 보였네요. 뭐 TRS 2차 전지 응급제 개발 소식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한전산업은 체코 원자력 발전소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창솔루션은 크리오스가 자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회사는 LNG 저장 시설 및 탱크 제조업이다. 신풍제약은 뭐 우리가 아시는 거고요. 그렇죠. LS 넥서스는 뭐 우리가 신발료 했는데 주로 이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스펙스 이게 이제 그런 데는 보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듣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LS 네트워크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오프닝 벨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